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이제 장마 시작됐습니다. 네네.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무더위가 확 올 것 같은데요. 여름 이 무더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맥주. 특히 저 같은 술꾼은 정말 맥주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맥주의 역사 이렇게 살펴보면요, 과학기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주하고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 딱 상표로 무슨 맥주 그죠. 요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회사 이름 뭐 딱 나오는 지금도 거죠. 종류도 너무 많고 무슨 맥주집에 가보면 뭐 에일, 뭐 라거, 예. 무본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맥주 종류는 이제 그 제법이죠, 공정. 그러니까 네, 맥주를 네. 발효시키는 발효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원료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발효 방식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발효 방식으로 나누면 상면 발효 그리고 하면 발효가 있고 그 외에 조금 이상하게 섞여 있는 람비크하고 하이브리드 뭐 이런 맥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면 발효는 상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네네. 위쪽 면. 그래서 효모가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붙어서 둥둥 떠오르는 발효 공법입니다. 그걸 상면 발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맥주가 스타우트, 우리 흑맥주라고 얘기하는 예, 스타우트, 그다음 에일 맥주, 포터 또는 바이젠 비어, 밀맥주 같은 이런 것들인데 여기 쓰는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고 어렵죠. 예. 근데 저는 외우셨어요? 저 그 학부 때 하고 석사 때 이 효모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정말 어렵긴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카로마이세스가 이제 당을 먹는 사카로마이세스. 뭐 이런, 세레비시에는 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두 번 들어도 모르겠네요. 이 효모는 고온 효모입니다. 그래서 네. 한 18도에서 25도 정도에서 발효를 하는데 2주 정도 발효시켜 가지고 약간 온도 낮춰서 1주 정도 숙성해서 이제 맥주가 나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냉각 석열비가 없던 그 옛날 시절에 발효했던 맥주들이 전통 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면 발효 맥주는 이제 효모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안 붙고 효모끼리 붙어가지고 밑으로 깔아앉는 효모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효모를 가지고 이제 생산한 맥주인데 맥주 그 효모가 밑으로 깔아앉으면 발효된 맥주액을 위에서만 딱 건지면 되니까 훨씬 더 공정이 쉽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저온 맥주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나 이런데 이럴 때도 그 맥주 생산이 가능하고 이제 조금 추우면 우리 잡균 같은 거 번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발효를 제어하는 데 되게 쉬워가지고 대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한 맥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맥주 옛날에 먹던 맥주들은 다 라거 맥주, 그 하면 발효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칭 라거라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 요새 많이 알려진 뭐 필스너, 도르트문트, 미넨 맥주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하면 발효 맥주인데 얘네들은 다 동네 이름이거든요. 이게 동네마다 물이 다르잖아요. 네네. 물이 달라가지고 맥주 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에 쓰는 그 효모 이름이 사카로마이세스 파스토리아누스입니다. 파스토리아누스 파스테르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냉각 기술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중화되고 대량 생산한 맥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최근까지 대부분 먹었던 맥주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발효 맥주 라거 맥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IPA 뭐 이런 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면 발효 맥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면 발효 맥주는 조금 고온일에서 잡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잡균을 저해시켜주고 살균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맥주 들어가는 원료 중에 호흡입니다. 그래서 라거보다는 이런 에일 같은 그 상면 발효 맥주가 호흡 함량이 높아요. 그 호흡 외에도 또 다른 약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맥주가 다양한 향도 나고 독특한 맛도 향이. 다르고 그래서 요새 뭐 조금 다양한 맥주를 즐기는 트렌드처럼 이런 맥주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유, 그래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좀 뭐 쉬운 얘기로 가죠. 무슨 색깔 맥주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맥주의 종류가 나뉜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람비크하고 하이브리드 이건 또 뭡니까? 예, 이제 람비크는 자연 발효 맥주인데요. 벨기에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답니다. 근데 자연 발효. 예, 그래서 다 자연 발효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한 효모, 아까 말씀드린 뭐 세레비시에나 뭐 이런 효모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무 효모나 집어넣는 거죠. 근데 효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균도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이게 상하는 거냐 발효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예. 맥주가 만들어지고요. 오. 꽤 오랜 시간 계속 두면 나중에 식초 같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발효가 되고 나면 치즈 향도 나고 네. 근데 치즈 우리 상큼한 치즈 아니고 구린 치즈 네. 그다음에 그거는 신맛도 부패한 거 나고 아닙니까, 약간? 근데 이게 부패가 아닌 게 먹어도 탈이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음식으로 되는 그래서 이걸 주로 어. 그 벨기에에서 맛술로 쓴답니다. 근데 아. 이렇게 맛술 생각하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막걸리 식초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계속 가면 신맛이 나느냐 예, 상한 예. 거 아니냐 근데 상한 거하고 발효가 다 된 건 다른 게 초상균이 작용을 해서 알코올이 식초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정상 발효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술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초빼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게 우리 식초, 몸속에서 식초. 알코올이 네. 일단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두통 발그 유발 물질로 바뀌고요. 네. 그게 우리 숙취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다시 한 번 더 가수분해가 되면 초상균에서 가수분해가 되면 그 식초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막걸리 술 많이 많이 드시면 드시면, 몸에 네. 식초 냄새 나는 게 그거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더 맛있는 맥주 만든다고 하면 발효를 한번 거치고 하면 발효. 네, 그리고 상면 발효를 한번 거친 예. 에일하고 라그하고 섞어 놓은 맥주 이런 걸 하이브리드 맥주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아, 그 화학식 얘기가 막 나오고 말이죠. 아까 이제 라거 맥주가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이 많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라거 맥주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라거 맥주를 대량 생산한 그 회사가 덴마크의 칼스버그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잘 아십니다. 그 초록색 네, 네, 깡통. 네. 근데 이 그 덴마크의 칼스버그의 창업자가 야콥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맥주 양조장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네.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과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재단은 칼스버그 재단을 만들어서 연구비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가 낳은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닐스 보어라고 아마 과학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 원자 모델. 보호의 법칙. 예. 아까 닐스를 붙이니까 모르겠잖아요. 보호만 알죠. 네, 보호의 법칙.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그 보호가 칼스버그 재단의 그 연구비를 받아서 예, 예. 이 그 원자 구조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양자역학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리고 이 그 닐스 보호가 이제 초대 소장으로 했던 이제 코펜하겐 대학의 이제 이론 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예, 예. 이 연구소도 칼스버그 재단이 지원을 했고요. 이 연구소는 아직도 있고 전 세계 현재 양자역학의 메카다. 뭐 이 정도로 잠깐만요. 돼 있고요. 지금 맥주로 돈 벌어가지고 그 과학 발전. 과학 발전에 네. 기여를 했다. 기여를 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지원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그 창업주가 이제 죽을 때 뭐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칼스버그라는 맥주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가 무조건 이런 기술 연구, 학문 연구에 쓰도록 아예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맥주를 많이 칼스버그 맥주를 먹으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뭐 이렇게. 되게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기술 발전에도 있지만 자기 회사 발전도 하기 위해서 칼스버그 연구소를 만들거든요. 네. 백주 연구소. 그래서 이제 이 라거가 아까 에일보다는 그 대량 생산이 편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맛이 확 가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칼스버그 연구소에서 이제 파스텔의 효모 이론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특정한 효모가
이 맥주 맛을 유지시키는구나 네, 해서 네. 순수 효모 배양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근데 이 회사 또 대단한 게 그 순수 배양 기술을 만들었는데 자기 회사가 독점하지 않고 전부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라거 맥주를 먹게 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칼스버그 때문에.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한 회사다. 옛날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요즘 같았으면 엄청나게 그 임원들 간의 논란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가만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하긴 했어요. 예. 그거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효모에 대해서 이제 정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순수 효모를 했는데 이 효모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물의 물의 종류가 이런 거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자가 중요한가를 찾아보니 결국 수소 이온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네네. 수소 이온 농도 pH라고 해서 옛날에 과학 시간에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때는 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 그 칼스버그 연구소의 연구부장이 그 수소 이온 농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그다음 pH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니까 네. 칼스버그 같은 거 pH 5.5에서 제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생명체가 자라는데 pH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후에 화학 생물학의 기초 원리가 돼버린 거죠. pH. 예. 이게 없었으면은 칼스버그 연구소가 없었으면 pH라는 개념이 정립이 언제 됐을지 모르는 거죠. 아, pH 5.5. 네. 그러니까 중성 뭐 중성은 7.0. 그러니까 산성, 중성 예. 뭐 이렇게 알칼리성. pH가 낮아지면 네. 산성, 높아지면 연기성. 연기성. 예. 아, 리트머스 종이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그때 이때는 리트머스 아, 네, 같은 이런 걸로 이게 했습니다. 외운 예. 과학의 힘이에요. 예. 그 맥주가 화학과 이제 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파스테르가 얘기 나와가지고요. 예. 파스테르가 뭐 맥주 연구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파스테르 자전은 살균 뭐 이런 거 해서 네네네. 파스테르의 관 뭐 이런 거 그 근데 이게 이때 어느 정도 과학 수준이었냐면요. 네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자연 발생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던 시절이거든요. 효모가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물의 촉매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파스텔르는 원래 화학자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동네 맥주업자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 맥주가 자꾸 상하는데 어떻게 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파스텔르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효모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작균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작균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낸 게 살균법이고요. 특히 저온 살균법을 해서 이 지금 우리가 우유나 맥주 100도씨로 팔팔 끓이지 않고 60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네. 그 나쁜 균들은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스테르가 맥주가 아니었으면 생물학 연구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화학자였을 거고 그 파스테르가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맥주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참 귀한 바가 크다 맥주가 이건 알겠는데 근데 이것도 술이니까 몸에 해롭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맥주는 정말 전통적으로 즐긴 술인데 네. 이집트 시대에도 맥주 있었다 그러고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맥주를 안 주면 파업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맥주가 중요한 얼마나 존재예요. 힘들었을까요? 힘드니까 그렇지. 힘들어서 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예. 최근에 이게 네네. 단순하게 알코올 때문이 아니다라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인디아나 의과대학의 뭐 연구진들이 했는데 이온 음료하고 맥주하고 사람들한테 먹여서 뇌 활동을 측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먹인 양이 15ml입니다. 맥주 15ml, 이온 음료 15ml를 먹고 뇌 촬영을 했는데 이 맥주를 먹을 때만 예. 도파민이 생성되더라. 15ml만으로도. 15ml 얼마 안 되거든요. 네네. 그게 도파민이 어떤 거냐면 우리 뇌 속에서 행복감, 쾌락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가 알코올이 아니라 맥주에서는 향, 맛으로 도파민이 증가된다. 이런 걸 밝혀낸 거죠. 예. 그 도파민 증가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15ml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보다 많이 먹으니까 아, 누가 문제네. 15ml만 먹어요? 한 숟가락. 무알콜 맥주시면 아 그런 방법도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알코올 성분만이 아니라 예. 다른 성분이 사람의 도파민 분비에 도움이 그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효모가 발효하면서 예, 예.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네. 맥주에 대해서 맥주의 역사와 또 과학에 기여한 바 아, 이렇게 놀라운
예. 우리가 또 맥주 덕분에 물을 끓여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됐다는 거. 건강도 만들어주는 어떤 분들은 맥주 근데 덕분입니다. 맥주는 배부른 것,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좀 생각이 달라질 너무 것 맥주를 같아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이었습니다.